안녕하십니까. 항해자TV입니다. 슬라이드 배경은 200년에 걸쳐 7차례나 진행된 십자군 전쟁의 원정 경로와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의 웅장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스케일이 다른 전쟁이며 성당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중세시대가 근대로 넘어가게 한 동력이 된 종교개혁은 어느 한 개인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역할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을 두고 역사적 사건들이 만들어지기 일쑤입니다. 유럽 역사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은 사건들 가운데 두 가지를 들라면 사도들의 사역을 통한 로마 제국의 기독교 국가화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역사학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 전파는 로마 제국의 길을 따라 유럽 전역, 아프리카 북부, 서남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만약 로마 제국이라는 무대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로써 베드로, 바울 등 사도들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불과 300년 만에 로마는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1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초대교회 정신은 점차 흐려지고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한편 세속화된 기독교에 따끔한 일격을 가할 마르틴 루터라는 인물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사진을 보더라도 로마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카톨릭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곧바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마르틴 루터 이전에 활동했던 영국의 위클리프와 보헤미아의 얀 휴스의 경우 이러한 권위에 도전하다가 모두 화형을 당했습니다. 무대가 완전히 세워지기 전에 개혁을 부르짖다가 죽음을 맞고 무대를 구성하는 역할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정말 최고의 무대에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역할을 최대한 소화했습니다. 무대의 최고의 배구로서도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절대자는 그를 위해 어떻게 세계 무대와 그를 준비해 놓으셨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종교적 정치적 배경 형성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세기 초부터 로마 제국의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헌신적인 전도를 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냈던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313년에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는 밀라노 협약을 통해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후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으며 종교 지도자는 정치 권력과 유착하게 되고 AD 590년에는 로마 황제 이상의 권력을 가진 로마 카톨릭 교황 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이어서 로마 카톨릭은 1091년 면제부 제도, 1100년 미사 제도, 1184년 종교재판소 시작, 1215년 고해성사 제도 등의 교리와 제도를 만들고 1439년에는 연옥설도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교리와 제도는 성경에 근거하기보다는 외경이나 교황의 교서, 교회 회의의 결정을 근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리나 제도가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확대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능하면서 사도 베드로와 바울 등에 의해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교황이 교회 권력의 정점에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 체제가 된 것입니다. 유럽의 각 도시들의 산재해 있는 대성당들이나 주교관들의 웅장함과 화려함은 당시의 권위와 기세를 지금도 느낄 수 있기에 충분합니다. 막강한 권위를 갖게 된 로마 교황청은 각 지역의 주교와 같은 성직자를 파견하고 황제 임명권 등을 활용하여 현재의 서유럽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감행한 십자군 전쟁이
그 명분도 이루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자 후유증은 심각했습니다. 대표적 후유증은 교황이 함께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 알았는데 교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했던 모습을 보면서 교황의 절대적 권위가 훼손된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훼손된 권위를 예전처럼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각 지역에 웅장한 성당을 건축하는 것에 더욱 열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외형적 권위 회복의 정점에는 성베드로 대성당의 확장 건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막대한 건축 자금이었습니다. 이를 조달하기 위해 교황청은 면죄부를 무리하게 판매했습니다. 원래 면죄부는 1091년 교리로 확정된 이후에 성스러운 십자군 전쟁에서 목숨을 잃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준다고 믿는 많은 군인들이나 가족들이 구입하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이 성당 확장 건축 자금을 모으기 위해 연옥서를 확정하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서 노골적으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제들 또한 가톨릭의 직분을 매직하는 등 부패가 만연했고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한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기술 사회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규모 전쟁과 성당 건축 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기술 발전과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기술 발전으로는 1450년경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1492년 독일에서 지구이 제작,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행기 제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1500년대 조 헨라인의 휴대용 시계 제작, 1514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1519년부터 1521년 마젤란의 세계 일주 항해 성공 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점차 국가별, 지역별 경제력의 차이를 가져와 농민들은 상업이나 무역이 발달한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쇄술의 발달은 지식 정보 전달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함으로써 지식의 확장이나 시민의식의 발달로 루터의 종교개혁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르틴 루터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유럽의 큰 무대가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외형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 진행한 대성당 건축은 건축술 발전과 미술 조각상 같은 예술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당시 소위 르네상스로 일컬어지는 문예부흥은 문학이나 건축 예술뿐만 아니라 정치, 과학 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문화의 절정을 이루는데 주로 이 로마 제국 지역들을 중심으로 꼽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다양한 신학적 논쟁이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교황의 절대성의 이의와 회의를 제기하는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사상가들도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바꾸는 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도 어떤 세력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역사의 큰 흐름 속의 한 파동에 불과하고 결국 진리와 진실이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마르틴 루터가 활동하였던 독일의 무대는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 항해자TV는 혼탁한 시대의 상황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바른 미래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